네, 오늘은 심주 낚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심주 낚시는 초보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낚시입니다. 배워둬야 하는 낚시인데 실제로 보면 잘 모르고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안 됩니다. 노지에서는 구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심주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집주인데 공간입니다. 깊은 공간. 지금 우리가 하는 낚시를 중층 낚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은 중층 낚시라기보다 공간 낚시죠. 공간을 공략합니다. 내림 낚시는 면이나 점을 공략하는 방식이고 차이가 많이 있죠. 이런 것도 구별을 할 수 있는 게 좋죠. 자, 심주 낚시 그러면 깊은 수심을 공략하는 것. 보통 심주라고 하면 전체 수심에서 깊은 영역, 중간보다 더 깊은 영역을 심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2m권에서는 1.5m도 심주가 되죠. 7m권에서는 4m쯤 되면 그때부터 심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띄워서 낚시를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번에 나온 심주 스탠다드 튜브 이 찌는 진짜 초보자들이 쓰기 쉽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찌톱도 잘 침몰하지 않고 쉽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낚싯대의 선택입니다. 몇 척을 심주를 할 때 구사하는 게 좋을까? 노지에서는요, 고기가 움직이는 영역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물론 낚시 오래 해보다 보면 이 영역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걸 모를 경우에는 고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지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2, 15, 18. 초심자들은 이 정도 기준으로 해야죠. 6치, 7치가 주종을 이룬다. 그럼 12척 정도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애들은 여기까지 들어와줍니다. 7치, 8치가 주종을 이룬다. 활성이 좋으면 더 짧은 데로 들어오겠지만 보통은 15척 정도는 구사해야 노지에서 고기 얼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더 까칠하다 그러면 18척 정도는 꺼내야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2, 15, 18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낚시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죠.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고기 사이즈를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사이즈하고 개체수인데 개체수는 해봐야 아니까요. 일단 사이즈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찌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나지마 새질이를 기준으로, 나지마 새질이라는 것은 나지미를 시키고 하는 낚시, 즉 목내림을 완성하고
시작하는 낚시. 이게 나지마 새지리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찌는 고활성기이면 스탠다드 심주 튜브, 또 블랙 튜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요. 저활성기다 그러면 올라운드 화이트 튜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 무크로 된 찌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제일 접근하기 좋은 거는 스탠다드 심주 튜브입니다. 구사도 쉽고요. 그걸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 계절의 노지에서 원줄은 1.0입니다. 목줄은 0.5 혹은 0.4 정도 씁니다. 그리고 목줄 길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모르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45에 60. 여기서부터 시작. 수심이 2에서 3m 정도면 45에 60. 그 다음에 3m 이상이다. 그러면 50에 65. 이 정도에서 시작하시고 여기서부터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활성에 따라서 바늘의 크기도 달라지는데요. 바늘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떡밥에도 영향을 받겠죠. 크게 바늘을 쓸 때는 극야라즈 8호, 당고 히네리도 8호, 이게 보통이고요. 좀 활성이 좀 낮다 싶으면 극야라즈 6호, 당고 히네리 6호, 그 다음에 요즘 바라사 8호, 바라사 6호까지 보통 이 정도 선에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 순서가 있죠. 낚싯대를 꺼내고 원줄, 찌, 목줄 체결했어요. 찌도 수심에 맞게 편남량의 수심 곱하기 1.5 하면 적정 편남량. 고활성기는 대충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5에 60이라고 해봅시다. 스탠다드 심주 튜브 해서 보통 찌들이 지금 나와 있는 찌들이 9목짜리 찌죠. 그러면 6목에 맞춰요. 활성이 좀 떨어지면 5목에 맞추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6목에다 맞춥니다. 6목에 맞추고 대략의 길이를 재서 45에 65 목줄 체결했죠. 목줄 체결 상태에서 6목 맞춤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아랫바늘에 수심 고무를 답니다. 대략이죠. 대략. 완벽하게가 아니라 대략 수심 고무를 달아서 수심 측정을 하죠. 쿵 찍어보면 수심 측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무를 제거하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찌 한 개만큼 찌를 내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이 낚시를 연습할 때라면 확실하게 바닥에서 띄우고 깊은 수심으로 공략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수심 측정을 딱 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찌 한 개의 길이만큼 채비를 밑으로 내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있었죠. 이게 이렇게 채비가 뜨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서 뜨죠. 이게 심주의 출발이에요. 출발. 채비가 바닥에서 뜬 채로 하는 거죠. 찌 한 개는 이 정도 여유를 두라는 겁니다. 목내림이 깊게 되거나 뭐 안으로 딸려 들어오거나 하면 바닥에 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깊게 하되 아예 여유를 주라는 거고, 또 하나는 당연히 그렇지만 붕어들의 유형층이 거기가 호주왕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찌맞춤 확인하고 보시면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랫바늘로 수심 재고 찌를 밑으로 한 개 정도 내리면 바닥에서 찌 한 개만큼 떠올라요. 그럼 끝이라. 이들은 낚시하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연습을 자꾸 해서 떨궈 넣기 같은 걸 할 줄 알아야 되죠. 안 그러면 목내림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요. 자, 이제 떡밥. 제 기준으로는 가벼운 떡밥. 일반적인 기준의 떡밥이에요. 호감 300, 척백. 저는 이렇게 하면 물을 400을 넣어요. 그러면 수분이 제법 함유된 시토리보소가 되고 풀림도 좋고 조정폭도 감자치고는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구사하기가 아주 좋은 떡밥이 되고 가벼운 떡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중간 성질 떡밥. 가볍게 하면 또 가볍게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무거운 떡밥. 무거운 떡밥은 오감 200에 척백. 네, 이 정도에서 잡아도 통과하고요. 280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해요. 그 다음에 진짜 가벼운 떡밥. 이거는 5감 400에 척 50. 이 정도면 돼요. 그러면 무게가 이제 점점, 무게는 배율에 따라서 조절하는 거죠, 직접. 그 외에 후를 추가한 떡밥도 있죠.
지금 위에 있는 이 떡밥에다가 물 50을 더하고 조베라 100, 비비 후레쉬 100 이렇게 첨가하기도 해요.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GD 100, 비비 후레쉬 100 이 정도도 가능해요. 이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추가한다는 거죠. 손물 추가. 손물을 쳐서 배합을 해놓고 필요할 때 손물 쳐서 추가하는 형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낚시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내림 시키고 되돌림 시키고 목내림 1목까지 내려가는 목내림을 경험해야 되고요. 되돌림은 10초 후에 서서히 풀려 올라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메커니즘을 몰라요.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고기가 들어옵니다. 고기가 들어온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왜? 이거는 성공하니까요. 우리 낚시는 목내림과 되돌림의 낚시이기 때문에 목내림과 되돌림의 과정을 충실하게 해주면 입질은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안 오는 입질은 뭐 채비의 변경이나 다른 변경들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계절에 고기가 있다면 입질은 옵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목내림 시키고 천천히 되돌림 시키는 거. 무조건 천천히예요. 천천히. 이것만 잘 지켜주면 되고 제가 쓸데없는 소리 써놨는데 천천히 하면서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밥달기 정성들이 하고 투척 제자리에 하고 뭐 떨궈 넣기 점투척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여튼 고기가 모여 있는 자리를 집중해서 계속 해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자기가 자기 낚시를 정확하게 하면 자기 낚시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야 낚시가 흔들리지 않거든. 안 그러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찌를 올렸다 내렸다 뭐 밥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리를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상황들도 존재하지만 습관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낚시에서 이런 나쁜 습관이 생긴 사람들이 생각보다 낚시터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니라 기본기에 충실한 자기 낚시를 꾸준히 하면 이렇게 하면 고기가 있으면 먹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가야죠. 여기까지 했는데 맞지 않는다 하면 조정에 들어가야죠. 어디에서부터 조정에 들어가냐 하면 붕어 입에서부터. 그러면 먹이용, 바늘, 목줄 길이, 부력 이렇게 나가는 거죠. 했는데 안 되면 그때는 나중에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하겠죠. 거기서 하게 되는 게 뭐 먹이용에 대해서 터치도 조정하고 사이즈도 조정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본기를 차근차근 배워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헛방까지 가야 돼요. 헛방까지 가려면 건드림을 내야 됩니다. 건드림을 내다 보면 헛방이 나오고 헛방이 나오면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하다 보면 먹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조정에서 터치와 크기를 조정해 나가고
터치와 크기로 한계가 있다 싶으면 거기서 목줄 길이나 바늘로 효율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했는데 안 된다 싶으면 기법에도 변화를 주고 채비 전체이죠. 채비 전체 변화를 주고 당연히 찌도 여기 포함되고 기법 자체에 변화를 주고 안 되면 보따리 사서 가는 수도 있겠죠. 네. 이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거쳐서 이사를 가야지. 그냥 이사 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낚시는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블렌딩 제가 아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낚시터에 가서 앉고 채비 세팅하고 찌 맞춤하고 수심 측정하고 찌 한 개만큼 올리고 타나 바꾸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목내림 한목 느린 되돌림 여기까지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 그 다음 상황이 하나 이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세심한 것들은 설명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재밌게 낚시 배워 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